자, 제6주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좌표계 회전 다시 한번 더 보면 X하고 Y 그 다음에 X 프라임 Y 프라임 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X 프라임은 X 코사인 세타, 이게 세타예요. 더하기 Y 사인 세타.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이 좌표를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X하고 Y 이렇게 표시하고, 또는 여기에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하고 이렇게. 그래서 좌표축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X 좌표값과 Y 좌표값이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거. 이건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우리 학교가 여기 있다. 우리 학교가 있다. 여기에 시청이 있다. 시청. 그래서 시청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기에 동쪽, 여기가 북쪽이라면 동쪽으로 X만큼 간 다음에 북쪽으로 Y만큼 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동쪽과 북쪽이 또는 북쪽이 정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죠. 이거는 여기에 이 북쪽은 여기에 북극성 본 북쪽이라고 한다면 북극성. 근데 어때요? 나침반으로 북쪽하면 여기하고 딱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하지가 않아요. 좀 이렇게 뭐 30도인지 이렇게 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북 프라임 축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북 프라임 축. 그러면 이때는 이 지도에서는 X하고 Y 간다면 이쪽 지도에서는 X 프라임으로 동쪽으로 갔다가 Y 프라임으로 북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좌표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좌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렇게 좌표는 달라지지만 바뀌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인하대학교에서 시청까지의 거리는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 안 바뀌죠. 동쪽으로 가는 거리는 바뀌었지만 이거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이 L은 좌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L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는 A 기준계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하면 L제곱이 되겠어요. L제곱. 근데 똑같은 L제곱이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써도 되죠. 이건 뭐가 됩니까? 는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환을 할 때 이 식은 반드시 만족해야지 된다. 두 점 사이의 간격은 어떤 좌표계를 쓰든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겠어요. 여기에 사실은 사인, 코사인 이렇게 표시된 게 바로 그런 조건이에요. 이 사인, 코사인 표시되면 바로 그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다시 본다면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은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때요?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의 제곱. 수학이 너무 많이 나오나? 더하기 이거 집어넣겠어요?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의 제곱 하면 이걸 풀 것 같으면 여기 X제곱은 여기에 코사인 제곱 세타 나오고 여기서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Y제곱은 더하기 Y제곱 하고서 여기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여기에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크로스텀 있어요. EAB 하는 거. 이건 뭐냐면 더하기 EXY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EXY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서 이거 없어지죠. 없어졌어요. 이거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 놈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이죠. 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도 1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로렌츠 변환도 사실은 만족해야지 되겠어요. 만족해야. 이 간격은. 그래서 우리 A 기준계에서 여기 쫙 이렇게 했을 때 간격과 저 4차원 사건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다고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x, ct 이렇게 yz는 표시 안 하겠어요? 이건 안 변해 yz는. 그 다음에 비기준계에서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 x 프라임, ct 프라임 하면 이 간격은 a 기준계나 b 기준계나 같아야 되겠어요. 간격은. 근데 이때 시간 쪽이 공간하고 조금 다르게 행동합니다. 자, 우리 공간에서는 이 간격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죠.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 더 있으면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공간에서는 둘 사이의 거리 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3차원 공간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이러는 거예요. 이걸 평평한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을 거예요.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유클리드는 언제 사람이에요? 30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 때 학자죠. 이때 기하학자예요. 그래서 이 유클리드가 기하학 원론 해가지고 기하의 모든 게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때부터 나온 거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되고 있어요. 이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되는 공간. 이거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클리드 공간에서도 우리 사실은 그냥 수학적으로는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L제곱이 X1제곱 더하기 X2제곱 이러면 이건 2차원 공간. 여기에 더하기 X3제곱 하면 이건 3차원 공간. 이 X1이 X, X2가 Y, X3가 Z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하기 X4제곱 이렇게 되면 이건 4차원 공간. 요놈이 X5제곱 이러면 이건 5차원 공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5차원 공간. 근데 시공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 로렌츠 변환을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간격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4차원 시공간의 간격은 S제곱 그랬는데 S제곱은 공간은 그대로 돼. 공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그러는데 시간은 빼기를 해줘야 돼요. CT제곱 이렇게 빼기. 그거 하나만 틀려요. 그거 하나만. 그래서 이렇게 빼기를 해주는 이런 공간, 시간에서 빼기를 해주는 이런 공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민코프스키 공간이라고 불러요. 이 민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턱 보고서 이거를 4차원 공간으로 확장하면 좋겠다. 4차원 공간으로 확장한 다음에 3차원에서 공간에서 우리 공간에 무슨 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하적으로 해석하죠. 4차원 공간에 기하적으로 해석하니까 전부 다 해석이 잘 맞아 떨어졌다. 또는 공간 표시할 때는 우리가 3차원 벡터 이렇게 표시해요. 이거를 4차원 공간의 벡터로 표시하니까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졌다. 라는 걸 맨 처음에 알려준 사람이 바로 민코프스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민코프스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일찍 아파가지고 맹장염인가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요절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민코프스키 공간까지만 유명하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업적이 없는데 한번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진짜 로렌츠 변환이 이런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로렌츠 변환은 보세요. 로렌츠 변환에서 두 사건 사이의 간격은 우리 S제곱 이렇게 합니다. S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빼기 CT제곱. 이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빼기 CT'제곱 이렇게 같다는 거예요. 로렌츠 변환에 의할 것 같으면. 근데 로렌츠 변환에서 Y하고 G는 우리가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사실은 이건 어떤 거냐. 우리 로렌츠 변환에서 V가 가는 방향 이거를 X방향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요 놈이 가는 방향을 X방향으로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가 움직이는 방향을 X방향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 X방향과 수직인 방향 Y방향과 Z방향은 같아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용 같고 그러니까 서로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은 같고 움직이는 방향과 시간좌표만 이렇게 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고 시간좌표만 로렌츠 변환이 뭐였어요? X'은 감마 X 마이너스 베타 CT 그 다음에 CT'은 감마
이게 뭐 어떻게 써요? ct 마이너스 베타 x 그랬죠. 이게 자꾸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꾸 이거 외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y, z도 있어요. y 프라임은 y, g 프라임은 g 그런 거예요. 이걸 여기다 대입해 보도록 하겠어요.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자. 잘 맞아 떨어지게 됐어요. 아까 좌표의 회전은 x 프라임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 하니까 x 제곱 y 제곱 하는 거 보였죠. 이것도 여기다 대입하면 잘 맞아 떨어져야 되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는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어떻게 해요? 요거 제곱. 그러니까 감마 제곱 하고서 x 마이너스 베타 ct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그대로 더하기 y 제곱. 그 다음에 g 프라임은 더하기 g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t 프라임 제곱. 이거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이것도 감마 제곱 하고서 어때요? ct 마이너스 베타 x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민콥스키 공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콥스키 공간은 4차원 사건 사이의 간격을 계산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계산하는데 여기만 마이너스 붙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특징이에요. 시간 쪽에는 마이너스 붙여준다. 그럼 여기서 보자.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이 x 제곱만 뺄 것 같으면 여기 감마 제곱 여기 있네. 감마 제곱 원래 붙어 있으니까 놔두고서 x 제곱하면 이거 이렇게 할까? 계산이 자꾸 그냥 x 제곱 그냥 x 제곱 빼지. x 제곱하면 여기 x 제곱의 개수는 뭐가 나왔어요? 감마 제곱 나왔죠. 여기서는 x 제곱이 뭐가 나왔어요? x 제곱이 마이너스가 나왔네. 마이너스 감마 제곱하고 뭐 나왔어요? 여기에 베타 제곱 나왔죠.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여기 y제곱은 그대로고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ct제곱 보자. ct제곱. 그러면 ct제곱은 여기다가 더하기 ct의 제곱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왔어요? 이거는 감마 제곱하고서 베타 제곱 나왔네. 베타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도 ct제곱 있죠. 이건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감마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감마 제곱. 그 다음에 크로스텀 보도록 하겠어요. 크로스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감마 제곱 있고 여기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나오고 베타 ct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여기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하고서 감마 제곱하고서 어떻게 돼요? 2배가 되고서 2배 ct가 되고 그 다음에 베타 x 이렇게 되죠. 베타 x.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 감마 제곱 x 베타 ct에서 이건 상쇄됐네. 그러니까 상쇄됐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상쇄돼서 없어졌어요. 그럼 요건 뭐냐? 요거 우리 전에 한 거였어요. 감마 제곱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건 뭡니까? 이거는 감마 제곱이 1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 1이다. 1. 그 다음에 요거 보자. 요거. 그 다음에 감마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요거 두 개 반대된 거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는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마이너스 ct제곱 됐죠? 이것처럼 로렌츠 변화는 무엇을 만족합니까? 간격을 A 기준계에서의 간격이나 B 기준계의 간격이 같게 유지하죠. 그래서 우리 좌표계 회전과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갖고 있는데 무엇이? 간격을 만드는 게 이거 좀 다르다 하는 거 이것만 좀 알았어요. 간격.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계 회전과 간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보니까 좌표계 회전과 아주 똑같다고 하는 걸 보여주겠어요. 좌표계 회전은 어떻게 생겼어요? x'은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 y'은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더하기 y 코사인 세타. 이게 좌표계 회전이었어요. 좌표계 회전. 자, 로렌츠 변환을 보자. 로렌츠 변환을 보는데 로렌츠 변환은 x'은 여기에 감마 x 마이너스 베타 ct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거를 좌표계 회전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새로운 거를 하나 도입하는데 우리 간격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4차원 시공간의 간격 S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마이너스 ct제곱 그런다 그랬어요. 이거를 요 놈하고 똑같은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요 간격을 우리 유클리드 공간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더하기 여기다가 ict제곱 이러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거 여기 i가 이게 허수예요. i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걸 왜 허수라고 그래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어떤 수를 써더라도 실수의 경우에는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죠? 0보다 커요. 근데 제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오게 하는 거 이건 진짜 없는 수다 이 뜻이에요. 없는 수다.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그래서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공간에서 보면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아주 그럴듯해요. 여기다 없는 걸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요 놈을 다른 문자로 표시하겠어요. 요걸 타우라는 문자로 표시하겠어요. 타우. 이게 네 번째 좌표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더하기 타우제곱 이렇게 딱 4차원 유클리드 공간하고 똑같이 되죠. 그래서 이런 트릭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어요. 이런 트릭을 쓰면 로렌츠 변환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로렌츠 변환이 x 프라임은 감마하고서 감마 x 이렇게 쓰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고치려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요거 더하기 i 감마 베타 감마 베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ct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딱 이게 나왔죠. 여기 플러스하고 i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딱 나왔죠. 그래서 지금 요거 어떻게 쓴 거냐면 x 프라임은 감마 x 더하기 i 감마 베타 타우 이렇게 쓴 거예요. 타우 이렇게 쓴.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건 어떻게 되냐면 ct 프라임은 감마 ct 마이너스 베타 x 이랬죠. 베타 x. 이것도 타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면 금방 타우로 바꿔지냐면 양변에 뭘 곱하면 좋겠어요? i를 곱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변에 i를 곱하면 ict 프라임은 감마 ict 자 이거 하나 이렇게 묶었어요. 마이너스 i 감마 베타 x 이렇게 쓰면 좋겠죠. 잘 됐어요? 안 됐어요? i만 곱해줬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타우 프라임은 마이너스 i 감마 베타 x 더하기 감마 타우 이렇게 됐어요. 이 두 개 바꿔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타우 프라임은 마이너스 i 감마 베타 x 더하기 감마 타우 이렇게 써졌어요. 타우. 자, 요 놈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비교. 그러면 어때요? 아주 그럴듯해요. 아주 비슷해요. 자, x 프라임 대신에 뭘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x 프라임 대신에 x 그 다음에 x 프라임 그 다음에 x 대신에 x 그 다음에 y 프라임 대신에 뭘 쓴 거예요? y 프라임 대신에 타우 프라임 그 다음에 y 대신에 타우 이렇게 쓴 거죠. y 자리에 타우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코사인 세타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감마가 들어갔네. 그렇죠? 감마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i 감마 베타가 들어갔죠. 사인 세타 자리에. 여기 사인 세타 딱 들어갔죠. 코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에 새로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어요. i 베타 감마를 뭐라고 놓냐 하면 코사인 파이라고 놓겠어요. 그 다음에 i 감마 베타를 뭐라고 놓냐면 사인 파이라고 놓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놔도 돼요? 안 돼요? 마음대로 놔도 될까? 안 될까? 무엇을 이렇게 놨다면 어때요? 요 파이하고 요 파이 같은 파이죠. 그럼 뭘 만족해야 되겠어요? 뭐만 만족하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냐면 뭐만 만족하면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이 뭐하고 같다?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가 1과 같다고 하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자. 저기에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는 봤더니 감마 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 요거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감마 제곱 베타 제곱.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됐어요? 감마 제곱 1 마이너스 베타 제곱 하니까 1 됐어요? 안 됐어요? 1 됐죠? 1 됐어요. 따라서 이놈과 이걸 코사인 파이, 이거를 사인 파이라고 놓는 게 뭐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로렌츠 변환이 어떻게 써진 거예요? x 프라임은 x 코사인 파이 더하기 타우 사인 파이. 그 다음에 타우 프라임은 마이너스 x 사인 파이 더하기 타우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니까 이 모양하고 어때요? 이 모양하고 어때요?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렌츠 변환이 시간축과 공간축 사이에 좌표계 회전인 거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좋았어요.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파이라는 각이 도대체 뭔가 보자. 파이라는 각이. 그래서 파이라는 각이 뭔지 보기 위해서 우리 탄젠트 파이를 구해보세요. 탄젠트 파이는 코사인 파이분의 사인 파이죠. 이건 뭐예요? 코사인 파이가 뭐였어요? 감마. 다 지워버렸네. 사인 파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I 감마 베타였죠. 또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I 베타가 됐어요. 탄젠트 파이가 I 베타인. 근데 베타는 바로 뭐예요? 베타는 마이너스 I하고서 C분의 V죠. C분의 V. 그래서 이게 뭐예요? 광속과 움직이는 거 사이에 B죠. B.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어떻게 그린 거나 마찬가지냐면 요거 X하고 T 그렇다면 아까 이게 어떻게 그린 거였어요? 여기에 X, Y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그린 거죠.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그린 거죠. X 프라임.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린 거나 마찬가지냐면 여기다가 이게 타우. X 프라임, 여기 타우 프라임.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예요? 여기 파이인데 파이는 탄젠트 파이는 마이너스 I 베타와 같은 그런 각이 되겠어요. 그런 각이. 그래서 어때요? 회전은 회전인데 허수각만큼 회전시킨 거죠. 허수각만큼 회전시킨 거. 자, 그래서 우리 적어도 식상으로는 로렌츠 변환이 무엇과 같다? 좌표계 회전한 거하고 똑같은 식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잠깐 한 가지 더 유익한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속도 덧셈 법칙을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여기 A 기준계, B 기준계, C 기준계라고 한다면 A 기준계에서 B 기준계로 갈 때는 V1, B 기준계에서 요놈 볼 때는 V2인데 A 기준계에서 C 기준계를 바로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걸 갖다가 V라고 한다면 A 기준계에 대해서 B 기준계가 V1으로 가고 B 기준계에 대해서 C 기준계가 V2로 가는데 이거 직접 본 거는 요 놈이 뭐나 마찬가지겠어요? 요거 두 개 더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따라서 V는 V1 더하기 V2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 더하기 C제곱분의 V1, V2분의 V1 더하기 V2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를 바로 요걸로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요걸 볼 것 같으면 이건 뭐냐면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요만큼 회전시킨 거예요. 파이 1만큼 회전시킨 거예요. 파이 1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볼 것 같으면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요거 파이 2만큼 회전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직접 이걸 볼 것 같으면 여기가 요거 파이만큼 회전시킨 거예요. 파이만큼 회전시킨 거. 그러면 파이는 어떤 관계에 있겠어요? 파이 1 더하기 파이 2인 관계에 있겠죠. 자,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겠어요. 자, 파이하고
저 각사 V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탄젠트 파이는 마이너스 I 베타, 즉 마이너스 I C분의 V예요. 또 탄젠트 파이 1은 마이너스 I 베타 1, 즉 마이너스 I C분의 V1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2는 마이너스 I 베타 2는 마이너스 I분의 C분의 V2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것만 볼 것 같으면 우리 뭘 할 수 있냐면 탄젠트 파이는 탄젠트 파이 1 더하기 파이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탄젠트 파이는 탄젠트 파이 1 더하기 파이 2인데 우리 이거 전개하는 거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코사인 파이 1 더하기 파이 2 분의 사인 파이 1 더하기 파이 2 그런데 이거 전개하는 거 압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거 어떻게 돼요? 사인 파이 1 코사인 파이 2 더하기 어떻게 됩니까? 사인 파이 2 코사인 파이 1 아니 사인 파이 2 코사인부터 먼저 쓰면 되지. 코사인 파이 1 사인 파이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파이 1 코사인 파이 2 빼기 사인 파이 1 사인 파이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양변을 코사인 파이 1 코사인 파이 2로 나눌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분모는 1이 되고 빼기 이건 뭐가 되냐면 탄젠트 파이 1 탄젠트 파이 2 이렇게 되겠어요. 이놈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파이 2로 나누는 게 없어지고 이거는 탄젠트 파이 1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건 뭐가 되냐면 탄젠트 파이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탄젠트의 덧셈 법칙이 이렇게 되죠. 이걸 여기다 대입하겠어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대입하면 재밌어요. 자, 여기서 요놈 대입하면 요거 대입하면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I 베타라고 쓰자. 베타는 이걸 대입하겠어요. 1 마이너스 탄젠트 파이 1은 이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I 베타 1 파이 2는 요거 마이너스 I 베타 2 이렇게 되죠. 위에다 올라가면 마이너스 I 베타 1 더하기 마이너스 I 베타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i를 다 없앨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i는 지워지니까 베타는 여기에 베타 1 더하기 베타 2 마이너스 i 없어졌죠.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에서 더하기가 됐지. 베타 1 베타 2 이렇게 됐어요. 베타 2.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C분의 V로 다시 표시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C분의 V는 1 더하기 이건 뭐가 돼요? C제곱분의 V1, V2가 되고 이건 뭐가 돼요? C분의 V1 더하기 C분의 V2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양변에 C를 곱하면 V는 1 더하기 C제곱분의 V1, V2 V1 더하기 V2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좌표계 회전만 가지고 우리 뭘 구했어요? 제대로 된 속도 덧셈 법칙 구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거하고 똑같죠. 이거하고 똑같아. 속도 덧셈 법칙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로렌츠 변환이 공간축과 시간축의 회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어요? 확실하게. 그랬습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자, 이번 주에는 우리 로렌츠 변환을 진짜 유도해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렌츠 변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로렌츠 변환으로부터 우리 뭘 알게 됐냐면 시간이 공간과 똑같은 성질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3차원 공간 더하기 시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시간과 공간을 합한 4차원 시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래 자연법칙만 볼 것 같으면 시간이 공간하고 똑같이 행동한다. 그런데 인간만
아무튼 어떤 이유에선 시간축에 관한 한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과 다른 존재가 있다면 뭔가 어떤 존재는 시간에 대해서도 거꾸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란 어떤 거냐? 공간의 한쪽으로 난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철도가 이렇게 있으면 철도 이렇게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기차 타고 간다. 쭉 기차 타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차에만 있을 수 있다면, 기차 바깥으로 못 나간다면, 내가 유일하게 보는 거는 창밖밖에 없다면 어떻게 돼요? 창밖. 지금 우리가 시간축으로 난 시간으로 쭉 난 기차를 타고 가고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창밖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이 창밖에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여러분 없어지죠.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기억이 희미해지지? 다시 보지요. 뭐 이렇게 창밖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차에서 창밖 나타나면 조금 이따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이죠. 앞으로 뭐가 올지 이거 모르죠. 우리는 기차 타고 가니까. 근데 여기에 나무가 높은 나무가 있어요. 나무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은 기차가 이렇게 쭉 가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축 한쪽으로만 간다면 4차원 시공간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존재는 꼭대기에서 보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보면 어때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 보이죠? 보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갈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죠. 자, 자연 법칙에 의하면 시간이 공간과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 법칙에 의하면. 근데 지금 우리 인간은 또는 지금 이 자연 현상은 시간축에 대해서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왜 시간축에 대해서만 한 방향으로 가는지 이건 아직 학자들이 잘 모릅니다. 어쩌면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존재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쩌면 신이 될 수도 있겠어요. 신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이제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너한테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렇지만 너의 운명은 정해졌다. 뭐 이런 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자유의지가 있는데 보면은 우리 성경에도 보세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거고 너는 어떻게 될 거고 다 그 운명이 정해져 있죠.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바로 시간축에 관한 한 이렇게 한쪽으로만 우리가 가는 거를 대변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대변하는지도. 내가 여기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 자유의지는 있지만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만 간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사실은 이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보기만 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필요한 식은 뭐가 전부다라고 그랬습니까? 로렌츠 변환이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처음에 역학 우리 공부할 때 역학의 식은 운동 방식이 전부였어요. F는 M. 또 전자기하학에서는 어땠습니까? 쿨롱 법칙 맥스웰 방정식이 전부였어요. 그 맥스웰 방정식이 전자기 현상을 전부 다 기술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로렌츠 변환이 전부답니다.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많은 걸 알았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로 안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질량이 에너지와 같다. 질량이 에너지 한 형태다. 어디서 나오냐면 로렌츠 변환에서부터 우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렌츠 변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은 특별히 제한된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화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한적인 경우를 조금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 로렌츠 변환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는가 하는 걸 앞으로 2주 정도에 더 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가면 그 끝에 쯤 가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우주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우주론에 관심 갖고 있다 그랬지? 누가 천문학 때문에 왔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여기 거의 끝나갈 때쯤 해서 이제 우주론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